자, 판구조론인데 원래 판구조론은 원래 우리가 제일 처음 제시했던 게 판구조론의 발전 과정이었죠. 제일 처음 뭐였지? 대륙 이동설, 그다음 멘틀 대륙, 해저 확장, 마지막이 판구조론.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은 거 바로 판구조론이지. 자, 판구조론의 내용을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돼 있다. 이 판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자, 이게 바로 판구조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판들이 움직일 건데 생각해봐. 자, 판들이 움직이는 지구의 껍데기는 여러 개의 판으로 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속력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그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겠지? 이게 바로 판의 경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판들은 실제로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거지.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지구 껍데기에서의 변동이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각 변동, 지구 껍데기에서의 변동.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변동사항들 뭐 있을까? 그럼 지진, 또 해령, 일어나는 현상들. 윤기, 화산활동. 해일, 지진, 쓰나미. 해일은 바닷물에 변하잖아. 뭐라고? 지진, 화산활동, 지층이 끊어지는 것, 단층.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지각 변동하는데 판의 경계는 아까 발산, 서로 멀어지는 것. 수렴은 뭐죠? 모으는 것. 서로 접근하는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해요. 그리고 보존은 말 그대로 보존되는 경계를 말해요. 자,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할게. 그래서 지각 변동은 지진, 화산, 단층, 조산 운동, 산이 만들어지는 것. 자, 그래서 조산 운동은 결과적으로 아까 지층이 휘는 걸 습곡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대륙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 이런 경우 잘 만들어집니다. 어쨌거나 판들끼리 부딪혔을 때 현재 지층들이 휘어지면서 거대한 산을 만드는 것, 산맥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습곡산맥 형성. 자, 이제 판. 자, 아까 판의 두께 기억납니까? 얼마였지? 100km. 좋아. 자, 판은 두께 약 100km. 물론 100km도 약간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강한 고체야. 왜냐하면 이 판을 움직이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지? 멘틀의 대류. 근데 이 멘틀은 흐를 수 있다, 일부가 녹아있다 그랬지? 그래 상대적으로 고체 중에서도 이놈은 좀 더 딱딱한 강한 고체야. 자, 판. 근데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요놈이 두께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거든.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지각이 가장 두꺼운 곳이 어디라 그랬지? 많이 올라와 있는 곳이 그 뿌리도 깊다 그랬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 근데 이놈이 잡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뿌리도 깊잖아, 맞지? 그러면 가장 두껍겠지. 그런데 80밖에 안 돼. 100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곳들은 더 그렇겠지. 맞나? 그래서 판이 100이란 말은 지각을 다 해봤자 100이 안 될 거니까 지각과 멘틀의 일부, 멘틀의 상부 지역을 포함한다 그 말이야. 됐지? 자, 근데 다른 말로 이걸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수직적인 구조로 봤을 때 암석권이란 말을 써. 자, 이거야. 참고로 지각과 지각 전체하고 멘틀 중에서 일부,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한다. 근데 그 아래 지역은 여러분 판 아래 아까 멘틀이 대류할 수 있다 그랬지? 일부가 녹아있다 그랬지? 그럼 어떨까? 말랑말랑 하겠죠? 뭐라 부냐면 약하다. 뭐라 쓰지 여러분들? 부드러울? 유도 있지만 연자 써가지고 연약하다 말 쓰지. 이 아래를 그래서 연약권이라 불러. 연약하니까. 멘틀이요? 자, 위쪽은 암석권. 자, 자 가볼게. 조만간에 한번 갈 것 같네. 자, 봐. 여러분들 여기 이 빨간색이 지금 보면 요거 대륙지각, 해양지각 합쳐가지고 멘틀이 일부가 포함한 거잖아, 맞지? 이게 뭐라고? 암석권. 그래서 암석권 밑에는 연약권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연약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확인만 할게. 여러분 지각과 멘틀의 경계 뭐라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으면. 원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모호로 비치치야. 그래서 원래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모호변이라고 하지. 이거 그냥 이 정도만. 이거 뭐 모으면 잘 안 나옵니다.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돼. 어쨌거나 판의 두께 얼마? 100km고 현재 이 판은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다는 것. 자, 판이동 원동력 이것만 쓰고 오늘 끝낼게. 자, 판이동의 원동력이 뭐라고? 멘틀 대류설. 멘틀의 대류. 자, 근데 멘틀 중에서도 아까 말랑말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 연약권이다. 참고로 여기서 연약권은 100km까지 시작인데 100에서 시작인데 400km까지를 우리가 연약권이라 부릅니다. 어쨌거나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 용융은 녹아 있는 거지? 예. 다 녹지 않더라도 일부만 녹아 있더라도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실려 있는 애들이 함께 이동하는 거다. 자, 요거 끝나갑니다. 자, 아까 끝나가. 자, 멘틀의 대류. 멘틀 내에서도 상하가 온도 차이 난다 그랬지?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 높아질 거니까 현재 밀도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 거. 작아지지. 잠깐만. 밀도하고 온도 무슨 관계? 온도가 커지면 밀도가 반비례 반비례지. 이래야겠잖아. 찬 공기가 무거워, 따뜻한 공기가 무거워. 따뜻한 공기가 더 가볍죠. 찬 공기가 무겁지. 네. 온도가 낮은 놈이 무겁지. 맞습니까? 그리고 온도 높아지면 뭐 하는 거야? 팽창하지. 밀도란 말은 밀집되어 있는 정도잖아. 오히려 온도 높아지면 퍼질 거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상하부의 밀도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온도차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류가 발생한다. 자, 판의 경계.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어. 앞에 판 구조론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제시했었는데 발산형. 발산이란 말은 퍼져가는 걸 말하지. 그 말은 판을 경계를 중심으로 서로 어떻게 되는 것? 퍼지는 것, 멀어지는 것. 됐지? 바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봐봐. 판이 만약 서로 멀어지면 그 중간에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지. 끊임없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면서 밀어내고 있잖아. 맞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뭐였지?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판을 만들고 밀어냈죠? V자 열고. 이거 해령이었지? 그래, 해령의 가운데 V자 열곡이 있는 거고. 어쨌거나 해령에서는 새로운 판을 만들면서 밀어냈지? 그래서 판이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려면 분출을 해야 됐던 거지? 바로 멘틀의 상승부.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멀어지는 관계에 있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할게. 자, 천발 지진. 참고로 지진은 여러분들 수렴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지진 막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발산형 경계잖아. 발산 경계 같은 경우에 마그마가 껍질 깨고 나오면서 지진이 발생할 거잖아. 그래서 원래 지각이 있다면 밑에서 마그마가 계속 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 애가 먼저 굳어버리고 또 밑에서 막 올라오려 하겠지? 그러면 굳어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겠지. 그러면 깨는 과정에서 땅이 떨림이 지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껍데기 부분이니까 깊은 곳이야, 얕은 곳이야? 껍데기인데 얕은 곳이 되겠지. 그래서 얕은 곳에서 발생한 걸 천발이라고 그래. 얕을 천자. 그럼 반대로 깊은 건? 신발 지진. 그렇지. 천발과 신발 원래 중발까지 있지만 중발까지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천발 지진, 껍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단층을 배우겠지만 정단층과 역단층이라는 게 있어. 참고로 정단층은 양쪽에서 다 단층이 뭐죠? 끊긴 거. 지층이 끊긴 것. 맞지? 절단된 것. 그 말이지? 근데 정단층은 나중에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당겨서 양쪽에 당겨서 끊어지는 그런 형태의 지층을 정단층이라고 그래. 참고로 양쪽 당기는 것, 여러분 당기는 힘을 뭐라 불렀지? 물리에서 배웠습니까? 인력도 있지만 장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력.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화산활동. 여기는 마그마, 멘틀이 상승하는 곳으로서 마그마가 분출될 거잖아, 맞지?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지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해령. 자, 근데 해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멀어지면서. 뭐가 멀어지면서? 남한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어쩌나 대륙이 갈라져 생긴 거잖아, 맞지? 그러면 대륙이 갈라져 생겼단 말은 지금은 바다지만 과거에는 대륙이었죠? 그래서 대륙이 갈라질 때 처음에 갈라지면 밑에 계곡이 생기겠지?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열곡대라 불러. 열곡,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 띠대자 쫙 펼쳐져 있겠지? 맞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여러 주변 지형보다 낮으니까 물이 고이겠지? 호수가 되기도 하고 더 넓어지면 좁은 바다가 되고 더 넓어지면 큰 바다가 되는 거지. 됩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해령은 잘 알지만 이곳이 대륙이 만약 갈라진다면 이걸 열곡대라고 한다. 대륙 열곡대. 자, 그러면 해령은 전체 바다에 많이 깔려 있잖아, 맞지? 근데 대륙 열곡대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륙 육지가 갈라지는 곳. 앞전 하나 했는데 온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 위에 있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건 육지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갈라지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의 동 어디 있다고? 동쪽. 오른쪽 동쪽에 있다고. 거기 막 갈라지고 있어. 됩니까? 이게 그대로 쭉 이어진 것을 보면 올라가게 되면 홍해 있죠. 홍해 들어봤습니까? 갈라진 것. 영어로도 막 이야기하잖아, 맞지?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내용 있는 거고 홍해 갈라졌다 얘기를 하지. 바로 그것이야. 발상경계라서 그래. 됩니까? 자, 이렇게 두 군데 있고 나중에 한번 볼게. 그리고 수렴형 경계. 자, 수렴이란 말은 우리가 모은다 그 말은 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말하겠지?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서로 접근하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 부딪히겠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판이 밀도는 같진 않겠지? 그러면 밀도 좀 더 높은 애 어떻게 된다? 그렇지. 파고 들어가겠지. 그래, 섭입이라 이러겠지.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어쨌거나 섭입하게 되고 섭입한단 말은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멘틀이 하강하는 곳을 이루게 된다. 자, 여러분들 그 멘틀의 대륙 기억납니까? 멘틀이 돌고 돈단 말은 올라오는 곳도 있고 내려가는 곳도 있겠지. 그래서 올라오는 곳이 발산, 내려가는 곳이 수렴. 자, 그러면 요게 만약 결과적으로 섭입한단 말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파고 들어가 버리지. 그럼 판이 생성이야, 소멸이야? 없어지는 거죠.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지. 여기는 반대로 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자, 그리고 지진. 여러분들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지진 발생하겠지? 이게 파고 들어가는 지대를 뭐라 불렀죠? 영역을? 섭입대. 섭입대. 그러면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분포하고 있겠지. 지진 발생하겠지? 그럼 얕은 곳부터 깊은 곳이 다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천발, 신발 다 일어납니다. 참고로 우리가 천발, 중발, 신발 나누는데 이슬류자. 자, 천발 얕은 것부터 깊은 것까지. 참고로 깊은 것은 어디까지냐면 700km까지입니다. 700. 자, 그러면 천발, 신발 아까 700km까지 분포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섭입 자체가 700km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700km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곳 700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이곳에서는 700에서는 거의 계속 쌓입니다. 와서 계속 쌓이는 거지. 계속 쌓이는 거지. 그럼 나중에 충분히 많이 모여있다. 이 전체가 하강을 해. 됐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덩어리가 내려가는 걸 플룸이라 그래. 우리 판 구조론 배웠잖아, 맞지? 지금 판 구조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리 잡은 건 판 구조론이야. 근데 판 구조론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돼. 그럼 좀 더 발전된 애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이건 뒤에 하도록 하고. 자, 이 플룸 구조론은 앞번 교육과정이 없었어. 그럼 수능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당연히. 잘 나옵니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어쨌거나 700km 일어나고 자, 정단층과 반대. 지금 움직임이 반대잖아, 맞지? 서로 부딪혀서 지층이 끊어지는 것. 이걸 역단층이라고 그래. 됐나? 자, 지층이 끊어지는 게 봐봐. 내가 이 막대가 있으면 내가 양쪽에 밀어가지고 부술 수도 있겠지만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양쪽 당겨서 끊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당기는 건 무슨 힘이라고? 장력. 참고로 양쪽에 미는 건 우리가 미는 힘, 누르는 힘을 뭐라 부르지? 압력. 근데 양쪽에서 누를 건데 가로 방향이잖아, 맞지? 그래서 횡압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횡압력 받아서 끊어진 걸 바로 역단층이랍니다. 나 이건 배울 거야. 이 정도만 아시고 여기에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이잖아, 맞지? 일본 밑으로 지금 유라시아판에 일본 속해 있다 그랬잖아. 태평양판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들어가면 마찰 많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은 별도로 할 건데 어쨌거나 섭입하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져. 마그마 만들어지면 이들 가만히 있지 못하지? 분출돼서 올라와서 분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일본이잖아. 일본 열도. 화산이 줄줄이 봐봐. 여기서 판이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이놈이 들어가면 마그마 만든다 그랬지? 한 곳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갔으니까 줄줄이 다 생기겠지. 그럼 줄줄이 다 올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섬이 쭉 나열된 게 바로 일본이잖아.
됩니까? 그래 1번 열도. 열자가 나열돼 있다 그 말이지? 섬들이 나열된 형태. 됩니까? 그리고 뒤에 한번 하겠지만 봐봐. 이 판이란 게 여러분 일본을 보게 되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일본으로 보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 맞지? 화산들이. 왜 이러냐면 자 봐. 이 판이 들어갈 거야. 참고로 이 판은 뭐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되겠지. 그러면 이 판이 들어갈 때 빳빳하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있지만 이게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이게 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섭입할 때 이렇게 휘어서 들어간다면 마그마도 어때? 삥 돌려서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대로 올라오면 만들어진 화산섬들도 삥 돌려서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요거 삥 돌려있다. 무슨 모양이야? 호, 그렇지. 호. 부채꼴, 호의 모양이야. 호. 요렇게 호의 모양.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이걸 바로 우리가 호의 모양 상자. 호상 열도라 부르는 겁니다. 호상 열도.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자, 그래서 화산 활동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 자, 그런데 모든 수렴 경계가 다 화산 활동 다 활발한 건 아닙니다. 대체로 다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대륙 충돌 때, 대륙끼리 부딪히는 곳. 그럼 대륙 충돌 때 대륙끼리 부딪히는 곳 대표적인 어디 있지? 우리 잘 아는 거야. 가장 높아.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 거기는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 두 개가 부딪히잖아, 맞지? 자, 근데 봐봐. 인도와 유라시아 둘 다 무슨 판? 둘 다 대륙판이지. 밀도가 비슷하겠죠? 근데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 크다? 해양판이 밀도 커서 해양판이 파고든다 그랬잖아. 그러면 둘 다 대륙이라면 둘 다 가벼운 놈이지. 그럼 섭입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두 개 부딪히면 계속 미는 거지. 이게 큰 높은 산 만든 거야. 됩니까? 됐나? 그런데 위에 있는 껍데기 부분들은 서로 부딪혀서 올라가지만 참고로 밑에 아랫부분들은 멘트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섭입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도 섭입은 있어. 섭입한다면 마그마 만들어 안 만들어? 자, 섭입하면 아까 마그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근데 위에가 너무도 두껍잖아. 화산 활동이 뭐라 그랬지? 무조건 밖으로 분출되는 것. 밑에 마그마가 있는 게 화산 활동이 아니고 무조건 있으면 나와야지만이 분출되는 화산 활동이야.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아래도 마그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두꺼워서 뚫고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더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얘밖에 없습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 없는 것은 얘밖에 없어. 됐나? 그럼 이런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지. 됩니까? 대표적인 거 바로 히말라야 산맥.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다 히말라야 산맥 쪽을 제시해줘. 그래놓고 이런 특징들을 물어봐. 해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대표적인 지형을 한번 볼게. 자, 봐봐. 해구와 호상열도의 쌍을 이루는 이 세트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해구가 뭐였죠? 판이 섭입한다. 자, 참고로 어쨌거나 섭입하게 되면 이렇게 해구가 만들어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쨌든 섭입하게 되면 만약에 일단 섭입하면 마그마 만들겠지? 이게 분출되면 여러 섬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해구랑 한 세트로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됐나?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진 것. 그렇지. 일본이지. 그래서 일본 옆에 보게 되면 일본 해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일본 바로 옆에 일본 해구가 있고 일본이 바로 호상열도잖아, 맞지? 이렇게 된 경우. 자, 그리고 해구랑 습곡 산맥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구랑. 자, 이렇게. 자, 하나만. 자, 여러분들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해양판이 와서 부딪힐 거야.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 주변에는 다 섭입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남아메리카 옆에 이제 해양판이 와서 들이받고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바로 대륙 아래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바다 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육지 대륙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봐봐. 이게 들어가면서 미끄럽겠죠? 부드럽게 들어갈까? 계속 문지르면서 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 쪽은 굽어지게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습곡산맥 만들지. 자, 남아메리카에 있는 산맥 뭐였죠? 그렇지, 안데스 산맥. 근데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해구 만들겠지? 바로 페루 칠레 해구와 옆에 있는 안데스 산맥 이렇게 한 쌍을 만든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습곡산맥. 대륙과 대륙끼리 부딪히는 경우. 자, 마지막 보존형 경계, 세 개 경계 중에 보존형. 말 그대로 보존된다 그 말이야. 자, 얘들은 판이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이 서로 어긋나게 움직인단 말은 새로 생성이나 소멸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단순하게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는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를 말 쓰는 거야. 그러면 움직임만 따지게 보게 되면 서로 엇갈리게 어긋나게 움직이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서로 엇갈리는 건데 당연히 멘틀의 상승 또는 하강 없고 그리고 판의 생성 및 소멸도 없고 그래서 보존된다는 말을 쓰는 거지. 자, 근데 껍질끼리 서로 봐. 판끼리 껍질끼리 서로 어긋날 거니까 긁히면서 지진 발생해야 하네? 합니다. 참고로 천발 지진은 100km까지야. 그럼 어쩌면 이 판, 껍데기 두께가 100이잖아, 맞지? 그러면 100 안에서만 일어나겠지.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자, 그리고 단층은 자, 단층 있습니까? 단층 있습니다. 자, 서로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끊어졌어. 아니, 두 개 판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끊어졌잖아, 맞지? 아까 무슨 단층? 변환 단층.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변환 단층 서로 다르다고. 변환 단층. 화산 활동이 또 없다. 없습니다. 참고로 섭입을 해야 멘틀이 상승해야 또는 하강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 맞지? 여기는 화산 활동 아예 없습니다. 다 없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없는 곳은 변환 단층. 자, 보존형 경계와 그리고 수렴 경계의 대륙 충돌대. 이 두 군데만 없고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예. 자, 그리고 지진은 모두 다 천발 지진은 다 일어나지? 근데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는 곳은 어디야? 수렴 경계. 그래서 만약 어떤 경계가 이 지역에 신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무조건 수렴 경계 되는 거지. 됐나? 오케이. 자, 아까 보존형 경계 대표적인 예가 변환 단층인데 참고로 해령은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뻗어 있다 그랬지? 자, 해령은 무슨 경계? 해령이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일단 멀어지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해령이 수천, 수만 킬로미터 펼쳐져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멘틀의 상승 속도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래서 판이 이동하는 속도도 조금씩 달라서 마디마디 끊어진다 그랬지? 기억나나? 예. 그게 변환 단층. 자, 참고로 이 굵은 선들이 뭐냐면 이게 다 해령입니다. 해령. 근데 다 마디마디 끊어져 있지? 멘틀이 올라오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판이 뻗어나가는 속도 다르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애들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거지. 됐나? 자, 여기. 자, 그리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자, 영화 제목 중에 지진 가지고 막 최근에 나왔던 영화 있는데. 좀 몇 년 되긴 됐다. 미국 서부에. 그렇지. 샌 안드레스 단층 또는 산 안드레스 단층. 여기인데 참고로 여기는 어떻게 됐냐 봐봐. 이 해령 있죠? 해령 있지? 참고로 이 해령도 섭입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발산 봐봐. 이게 발산형 경계잖아, 맞지? 근데 이놈이 발산 일어나면서도 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야. 발산 일어나면서도. 이런 거야. 둘이 봐. 예를 들어 나하고 두 명이 서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어. 서로 멀어질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놈은 반대편에 사람은 반대로 걸어가고. 그럼 서로 멀어지겠지? 근데 모두 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동하겠지. 그렇게도 이동합니다. 되겠나? 그래서 이 지역은 발산형 경계면서 이 해령 전체가 다 섭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그러면 봐봐. 땅 아래로 들어가서 땅 속에서 발산 일어나고 있겠지? 맞나? 자, 들어봐. 들어볼래? 자, 이 해령이 지금 멀어지면서도 이 해령 전체가 들어갔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땅 속 아래서도 지금 발산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아까 이 해령 어떻게 돼 있다고? 마디마디? 끊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게 그대로 지표에 표현이 되겠지. 아니 밑에서 갈라지고 있을 거니까. 밑에서 갈라지고 있을 거잖아. 그 갈라짐이 그대로 껍질에서도 표현되고 있겠지. 그게 바로 샌 안드레스 단층이라고. 지금 이 해령 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됐나? 움직이면서. 갑니다. 다 갑니다. 이렇게 벌려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같이 이 전체가 이 두 개는 서로 멀어지겠지만 이 한 세트로 같이 이동돼 간다는 거지.
됩니까? 예.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야. 어쨌든 관측한 결과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미국 서부에 있는 샌 안드레스 단층, 여기 바로 보존형 경계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됩니까? 자, 아까 그리고 여기 아까 페루 칠레고 이야기했죠? 바로 안데스 산맥 바로 붙어 있는 거지. 됐나?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지워졌네. 여기 보면 여기 마리아나 해구 뭡니까? 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있으면 둘 다 해양에 있기 때문에 해양판인데 해양판, 태평양판이 더 밀도 커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화산섬들이 만들어지겠지. 여기 바로 사이판과 괌이 있다고. 됩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 이게 바로 샌 안드레스 단층 좀 더 확대시켜서 본 거야. 그래서 여기 A와 B, 참고로 A 지역과 B 지역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서로 거리가 가까워져 멀어져? 서로 가까워지겠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멀어지겠지만.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가봅시다. 자,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참고로 북극 쪽이 반대로 S극, 남극 쪽이 N극. 맞나? 그래서 우리 나침반이라는 자석,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길 거니까 나침반의 N극이 S극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이 N극이란 놈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자, 봐봐. 지구는 회전하는 것 뭐라 그러죠? 자전. 그러면 회전하고 있으면 이 회전축이 있겠지? 1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참고로 이걸 바로 우리가 자전축이라 그럽니다. 좋아. 자, 지구에 보게 되면 북극과 남극이라는 건 뭐냐면 회전하는 축이 있겠지. 그 축의 지표점이, 자, 지표가 만나는 두 지점을 북극과 남극이라 칭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나침반은 어디를 알려줘? 북극. 근데 실제로 자성을 띄고 아까 보면 북극 부분이 S극이라 했잖아. 근데 이 북극이 S극 정확히 띄는 게 아닙니다. 이 북극보다 한 11도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위도가 한 11도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먼 거리에 실제 S극이 위치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북극 가게 되면 나침반으로 따지면 저기 맞지 않는다는 거지. 되겠나? 자, 그래서 지금 제시된 이 그림은 두 개가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자전축 있고 여기 S극, N극 서로 틀어져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자, 갈게. 자, 그러면 지질대 대륙분포 7줄만 합니다. 이거 한 줄이야 벌써. 와우. 한 줄. 네, 어디다가 쓸까요? 자, 갈게. 자,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 참고로 장이란 말은 운동장, 장소, 공간을 말해. 그래서 지구의 자기가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지리상의 북극. 아까 북극이 어디다 그랬죠? 위에. 왜 어떻게 정해진다 그랬지? 자전하는, 그렇지. 자전축과 만나는 지표 지점. 그래서 지구 자전축과 북반구에 만나는 지표 지점을 지리상의 북극, 지리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북극, 남극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자기 북극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지자기 북극은 줄여서 자북극이라 하기도 해. 그래서 문제상에서 지자기 북극 또는 자북극 둘 다 씁니다. 아까 지자기 북극, 자북극은 무슨 극을 띈다고? N극이야, S극이야? S극, 그렇지. 지구 자기장의 북극으로서 자성이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을 바로 지자기 북극이라고 한다. 근데 이 두 놈이 일치를 해야 하네? 안 합니다. 참고로 위도 1도 같은 경우에 한 110km 차이 납니다. 근데 이놈들 아까 11.5도 차이 났지? 실제로 두 거리는 1000km 이상 차이 난다 그 말이야. 실제로.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자, 진북. 자, 진북은 지리상의 북극 방향. 진짜 북쪽 그 말이야. 진북. 자, 그리고 자북. 자북은 뭘까? 자북은 스스로. 자석. 자석이 알려주는 북극. 자석 누구야? 나침반. 그건 나침반. 자기의 북극 방향, 이거는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되겠지? 두 개가 일치합니까? 아니요. 아니지. 두 개의 지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두 개가 일치하는 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겠지? 네. 맞지? 참고로 이 둘의 지향하는 방향, 알려주고 있는 방향, 이 차이를 우리가 편각이라 부릅니다. 편각.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이 실제 지리상의 북극이야. 맞나? 자, 내 나침반은 자, 자성 S극 여기야. 그럼 내 나침반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겠지? 근데 진짜 북쪽은 여기잖아? 맞나? 이 둘의 차이, 이 각 차이를 편각이라 한다고. 편자가 무슨 편자? 니 편, 내 편. 치우칠 편자. 치우친 각. 됐나? 오케이. 자, 마지막. 아이. 자, 이 편각 그림을 볼게요. 오늘 6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자, 나침반은 여기 자북극을 가리키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 지점에 잰 편각은 여기 나침반은 이쪽으로 진짜 북쪽 여기잖아, 맞지? 요 차이를 바로 편각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편각은 우리 문제 안 나옵니다. 문제 안 나와. 그냥 개념만. 됐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세 번째로 복각. 복각. 이걸 잘 묻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복자가 뭐냐면 엎드릴 복자야. 여러분 포복 알고 있습니까? 포복이 뭐지? 엎드려서 기어가는 걸 포복이라 하잖아, 맞지? 그래서 복자는 엎드린 각. 그래서 나침반이 자침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바로 복각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런 거야. 우리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들이 쭉 다 펼쳐져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자기력선은 N극, 남극 부분에 있는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침판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 나침판들은 이 선대로 그대로 같이 배열되는 겁니다. 그냥 화살표라 생각하면 돼. 화살이 나와가지고 쭉 갈 거잖아, 맞지? 이 화살대로 그대로 나침반도 그대로 배열되는 거야. 됐나? 자, 그냥 나침반도 하나의 화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됐지? 자, 그런데 자, 봐봐. 통상 보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가 북극 부근이잖아? 북극 부근은 어떻게 되고 있죠?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 만약에 봐봐. 만약 여기가 북극이라면 내 나침반은 어떻게 할까? 아래 바닥 여기를 향하려고 하겠지. 맞나? 근데 내 나침반은 어떻게 했어? 판 위에 이렇게 실려 있지. 이러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이쪽 아래를 가리키고 싶어도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 나침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맞지?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밑으로 못 내려가게 수평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맞나?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거예요, 나침판을. 원래 일반 나침반 우리가 이렇게 쓸 거잖아, 맞지? 이렇게 쓰겠지? 쓸 건데 요 놈을 이렇게 세로로 방향으로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각기야. 나침판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나침판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거지. 됐나?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지역 자율선이 막 어딜 지나가고 있겠지. 그러면 이놈 아까 화살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율선 따라서 이 복각기도 배열이 되겠지. 됩니까? 참고로 이것도 북쪽 방향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지. 이쪽이 무슨 쪽이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창은 무슨 쪽으로 향하고 있을까? 남쪽이야, 남향.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높이 뜨잖아. 여름에 높이 뜨잖아. 그러면 높이 뜨기 때문에 내가 남쪽 보고 있으면 햇빛이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 시원함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근데 겨울에 해가 아주 낮지. 참고로 해는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 동에 떠서 서로 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수직으로 뜨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떠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태양은 동쪽, 남동, 남쪽, 남서 서로 지게 되는 거야. 됩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해가 남쪽에 있으면 만약 여름에는 높이 뜨고 그럼 그림자가 짧겠지. 그러면 집 안으로 창 안쪽으로 햇빛이 잘 안 들어오겠지. 시원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근데 겨울에는 아주 낮게 뜨잖아. 맞나? 그러면 아주 깊은 곳까지 빛이 잘 들어오겠지. 겨울에는 따뜻할 수가 있는 거지. 남양집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참고로 아파트 값도 남양집 훨씬 더 비싸지. 이거 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야. 난방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 여름에는 동양 같은 경우에 오전에 햇빛 엄청나게 들어오지. 남양집은 오전에 햇빛 잘 안 들어옵니다. 질 때도 안 들어오고 남쪽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햇빛 많이 들어오는 게 안 좋은 게 여름이잖아. 근데 해가 여름에 높이 뜨잖아. 남양집은 여름에도 햇빛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냉방비를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싼 거고. 자, 어쨌거나 자, 방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그대로 놔주게 되면 자, 봐봐. 이쪽 북쪽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놈은 그대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자율선들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아까 복이 무슨 복자? 엎드릴 복자. 그러면 이놈은 수평면. 자, 우리 땅과 지평면, 수평면 나란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숙였느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복각이야. 됐나? 그러면 복각은 아래로 숙인 각을 말하겠지.
이게 바로 복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쭉 될 건데, 참고로 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선들 쭉 다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도, 참고로 여러분들 이걸 위도라 그러지? 적도 지역의 위도가 얼마? 0도. 극지방은 얼마야? 15. 자, 참고로 여기 사람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지평을 서 있는 이 지점, 적도로부터 그대로 잰 각, 이 각을 우리가 위도라 그러지? 예. 그러면 북극은 얼마죠? 90이 되겠지? 그래서 북이 남이, 북반구 위도, 남반구 위도. 북이 얼마, 남이 얼마. 됐나? 예. 자, 어쨌거나, 자, 북이 30도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자, 이 사람이 지평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이와 나란하게 선을 껐을 때, 지금 이 노란색은 뭐냐면 자기로선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 지평선과 나란히 선을 하나 껐어. 어쨌거나 지평선에 대해서 이만큼 숙인 거잖아, 맞지? 그럼 복각이 얼마다? 30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됩니까? 별거 없죠? 자, 별거 없고. 자, 그런데 복각기 좀 전에 봤던 것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평선에 있고 이 복각기는 자기선 따라서 그대로 배열될 거니까 요만큼이 바로 복각이 되겠지? 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과 요놈이 어때? 서로 평행하지. 그러면 숙인 각이 있어 없어? 엎드린 각이 없지. 얼마야? 아니, 하나도 안 엎드렸다니까? 얼마야? 0 되는 거지. 여기는 복각이 0이지. 여기는 참고로 적도 부분이 되는 거죠. 됐나? 근데 봐봐. 자, 북극 같은 경우는 어때?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 말은 이놈이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얼마큼 숙인 거야? 90도. 됐나? 이놈은 그래서 9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90도인데 복자가 무슨 복자? 엎드릴 복자.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잡은 거야. 엎드려야 되니까.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자북극은. 근데 자남극은 만약 여기가 남극이라면 땅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겠지. 맞나? 이놈은 그러면 자극선들은 위로 돼 있을 거고 우리 복각기는 위를 향할 거야. 근데 수평면에 대해서 위로 올라갔잖아, 맞지? 근데 플러스 방향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플러스 방향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었지. 왜냐면 엎드려야 되니까. 맞지? 근데 이런 반대로 위로 올라갔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0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이렇게 정한 거야. 됐지? 별거 없어.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자남극 될 거고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90은 자북극, 0도는 자기 적도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90은 자남극. 이렇게 이루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까 방향이라 그랬잖아, 맞지?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아래쪽, 마이너스는 위쪽 말하는데 가끔 문제에서 크기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 플러스 30, 어떤 지점은 마이너스 40. 누가 더 큰 거야? 어떤 지점 플러스 30, 어떤 지점 마이너스 40. 누가 더 크지? 40이라 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건 방향일 뿐이잖아, 맞지? 크기를 말하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플러스 40과 마이너스 50이 나왔다면 크기를 묻는다면 어디다? 오른쪽. 마이너스 50인 오른쪽. 크기를 물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고지자기와 대륙이동. 자,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대륙이동. 요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한다. 자, 참고로 봐봐. 아까 복각하면,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 아까 자기 적도나 적도나 위치가 비슷하지. 그리고 아까 자북극이나 북극이나 위치가 비슷하죠. 그러면 복각을 안단 말은 이놈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 자, 참고로 복각이나 그 지방의 위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복각이 0도야. 그럼 적도 지역이죠? 예를 들어 이 지역의 복각이 90도야. 플러스 90이야. 어디야? 북극 되겠죠? 거의 비슷한 값 가지잖아, 맞지? 위치가 비슷하니까. 됐나? 자, 그래서 암석의 고지자의 복각 측정하면 암석 생성 당시의 위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와 동일한 의미로 자, 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암석. 친구 잠깐만. 이건 볼게. 이놈의 암석, 이놈이 자화되어 있어. 자화되어 있는데 이 암석의 복각을 재봤더니 플러스 50이 나왔어. 그러면 이놈이 만들어질 당시에 자화됐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플러스 50이란 말은 이놈 어디서 만들어졌다? 북이 50도 부근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 되겠지? 맞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됐습니까? 아까 만약 이 암석이 만약 복각이 제로라면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적도에서 만들어진 거. 됩니까? 이걸 말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그대로 그 당시에 자화가 돼서 굳을 거니까 이걸 분석하게 되면 암석 생성 당시 현재 위도를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위도 됐고. 자, 그리고 또 여러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하게 되면 자, 이제 암석이 만들어진 위치가 아니라 암석 생성 당시의 자극의 위치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지점이라는 건 참고로 자, 여러 지점 서로 생성 당시가 다 달라야 될까 같아야 될까? 예, 비슷해. 암석 생성 당시라 그랬으니까 이 여러 지점 암석들이 다 나이가 아니 만들어진 시기가 다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같아야 되겠죠. 어떤 하나의 시점을 찾을 거니까. 됐나? 자, 그래서 이들 암석들은 모두 다 생성 시기가 만드는 시기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특정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자,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애들 암석들 쭉 재봤어. 애들. 자, 이들은 다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들이라 칠게. 됐나? 그리고 이들 복각을 재봤더니 다 40이 나왔어.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어떤 애들 재봤더니 쭉 봤더니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보면 복각이 50이야. 이들도 역시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들인데. 됐나? 또 어떤 애들은 쭉 갔더니 60을 만들어. 60이야, 복각이. 이것도 다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그러면 쭉쭉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 하나의 중심에 모이는 점이 나오겠지? 이게 뭐다? 그 당시에 고지작이 북극이 되는 거지. 됩니까? 아니, 봐봐. 이 복각하고 아까 뭐가 비슷하다 그랬죠? 그 당시에 뭐와? 위도와 비슷한 값 가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까 북극은 위도가 얼마야? 90이죠? 그러면 이놈이 계속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이렇게 북극 찾아낸다 그 말이야. 됩니까? 어쨌거나 분석하게 되면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자. 아까 원래 우리 지리상에 북극이 있다면 자북극은 11.5도 떨어졌다 그랬지? 근데 이놈이 계속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이놈이. 여기가 만약 자북극, 이제 지리상 북극이라면 떨어진 곳에 자북극이 있다고 그랬지?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놈이 이동합니다. 우리 실제 북극 주변을 맴돌고 있어. 자북극이 움직여. 그럼 좀 복잡하게 우리가 좀 고려하기 훨씬 더 많아지잖아, 맞지? 근데 복잡해지니까 실제로는 움직이는데 실제 일치하지도 않고 복잡해지니까 이걸 다 무시합니다. 문제에서는 이동하는 건 고려 안 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됐나?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거 자극이 움직이는 것, 아까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이 움직이는 것 고려하지 않습니다. 됐나? 무시해도 돼. 자, 고정으로 가정해주고 또 문제에서 뭐라 해주냐면 아까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같아 달라? 11.5도 떨어졌다 그랬지? 근데 이것도 이래 되면 또 복잡해지지. 그래서 문제 또 이것도 역시 두 놈이 같다라고 문제에서 가정해줘. 다 가정해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자기 극 문제 묻는 것 모두 문제가 이 두 가지를 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아주 간단해지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자기 극이 겉보기 이동을 한다. 지자기 극이 겉보기 이동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지리상 북극하고 지자기 북극을 일치시켜버렸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들 지리상 북극이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자전축이 있고 그 축이 만난 두 개의 지점, 북극과 남극, 이 두 개의 지점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계속 이 자전 상태 유지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지자기 극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움직여 보인다 그 말이야. 왜냐면 이런 거야. 자, 봐. 자, 여기 암석이 있어. 이 암석이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위도가 한 36도, 35도 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도 되겠네. 자, 여기가 만약 34도야. 이 암석이 만들 때 34도였어. 아까 위도와 비슷한 값 가진다 그랬지? 근데 우리 땅덩어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대륙들이 뭐하고 있지? 판들이? 움직이지.
자, 이놈은 근데 벌써 굳었잖아, 맞지? 34도의 복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굳었어. 근데 우리 대륙이 이 암석을 싣고 막 움직여버리지. 딴 데로 갈 거야. 여기가 위도 20도야. 위도 20도인 지역인데 이놈의 복각 재봤더니 아직도 34도야. 그럼 두 개 안 맞잖아, 맞지? 그 말은 이놈은 암석도 우리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놈은 그 위에 실려서 같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됩니까? 이거 바로 대륙 이동을 겉으로 현재 보면 대륙 이동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이 겉복 이동이 뭔지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이건 대륙 이동에 의한 것. 요거 하나만 써놓고 할까?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한번 설명해보고 한번 해볼게. 자, 유럽 대륙에 있는 유럽의 여러 지역들의 다양한 나이의 암석들 이용해서 각 시기의 자북국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북아메리카. 참고로 뒤에 내용은 똑같죠?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땡땡 그렇게 합시다. 위에 한 줄 쓰고 현재 밑에 유럽 대신에 북아메리카, 유럽 대신에 북아메리카. 뒤에 건 내용 똑같잖아, 맞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이게 과거에 좀 많이 나왔던 그림인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극지방, 그거의 자북극의 위치 또는 지리산 극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럽 대륙에 있는 암석들을 이용해서, 자, 5억 년 전에는 자기 극은 여기 있었다. 4억 년 전 여기, 3억 년 전 여기, 2억 년 전 여기, 1억 년 전 여기. 왜냐하면 1억 년 전에 있는 암석들 쭉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지자기 극이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지. 그리고 2억 년 전에 암석들을 쭉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지자기 극이었다는 걸 알려주겠지. 그런 것들이야. 일단 그렇게만 생각해. 자, 근데 여기 북아메리카 거. 자, 북아메리카에 있는 대륙들을 이용했을 때 여기가 바로 북아메리카잖아, 맞지? 이 암석들을 이용했더니 5억 년 전에 암석들을 쭉 비교했더니 여기라고 알려줘.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있는 암석들 4억 년 된 것, 이들을 또 비교했더니 여기가 과거의 지자기 극 위치라고 알려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쭉쭉쭉. 됐나? 현재는 한 개. 그러면 과거에 고지자기 극이 1억 년 전에 2개, 2억 년 전에 2개 이렇게 했을까? 어떨까? 원택? 5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이 2개였습니까? 참고로 고지자기 극, 이거는 지금 고지자기 북극이야. 무슨 극을 띠고 있는 거야? S극을 띠고 있는 것. 그러면 S극을 띠고 있는 지점이 우리 지구상에 두 지점이 있었다?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야. 봐봐. 여기에 대륙이라는 게 있어. 대륙 A라는 게 있어. 커다란 대륙이 있지?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지점, 여러 지점, 이 여러 지점이 이 네 군데, 지금 나침판이 있는 4개 지점에서 암석들이 이 당시에 막 만들어질 거야. 그럼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때문에 자화가 되겠지. 그리고 자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지? 굳어버리죠? 맞나? 그러면 이 나침판이 만들어지고 이 나침판이 그대로 고정된다 그 말이지. 그대로 굳어버린다 그 말이지. 맞나? 근데 이들이 굳어질 때 여기가 자북극이라고 다 알려주면서 딱 굳었잖아, 맞지? 근데 대륙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자, 시간 지나서 이 A 커다란 대륙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대륙 B와 대륙 C로. 맞나? 그리고 여기 있는 나침반들 자화가 되어 있는 암석들이 그대로 굳었잖아? 그러면 이 나침반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대로 이들은 그대로 굳어서 이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대로. 맞나? 자, 그러면 대륙 B에 있는 암석들이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 나침반이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C에 있는 것들, 이것들도 나침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간다고 그랬지? 그대로 굳어 있는 상태, 이 상태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놈들이 알려준 방대로 그대로 또 가게 되면 여기가 이놈들은 대륙 C에 있는 암석들은 여기가 자북극이라 알려주고 있는 거지. 맞나? 그럼 실제로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안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암석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기가 1억 년 전이라면 B 대륙에 있는 암석들, 1억 년 전의 암석들이 알려주고 있는 자북극은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C 대륙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자북극은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서로 위치가 각 대륙마다 알려주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뭐 했기 때문에? 분리되고 이동했기 때문에. 됩니까? 됐나? 자,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한 시기에 1억 년 전에 북극, 자북극이 2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한 시기에는 2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지? 무조건 한 개만. 이거는 뭐 때문에 된 거야?
대륙이 뭐 했다? 이동했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 그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두 개 그림 봤을 때 참고로 여러분들 북아메리카하고 유라시아하고 과거는 어땠다? 지금은 대서양이란 바다가 있지만 과거는 어땠지? 두 개가 붙어 있었지? 자, 봐봐. 자, 이 두 놈을 붙일 거야. 붙였더니 참고로 지금 요 두 개를 붙이려면 북아메리카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맞나? 그러면 이놈을 갖다 붙인단 말은 자, 이렇게 이 방향대로 갖다 붙일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회전을 시켰죠? 회전시킬 때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지. 반시계 방향.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지? 맞나? 그래서 과거에 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에게 원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으로 한번 돌려보자. 붙여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놈을 붙이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지? 그러면 이놈의 경로도 어떨까? 고지적의 극도? 경로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되겠지. 시계 반시계. 반시계. 북아메리카 거가 검은 선이야, 빨간 선이야? 검은색이야, 빨간색이야? 검은색. 검은색을 역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대륙도 붙겠지만 이 경로도 같이 돌아서 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대륙을 붙였더니 두 개 경로가 일치한다 그 말이지. 원래대로 붙어 있는 상태면 같은 위치가 나온다 그 말이지. 됩니까? 그러면 한 시기에 두 개 극으로 분리돼 보이는 것은 바로 대륙의 이동 때문인 걸 알 수가 있겠지. 됐나? 자,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게. 두 대륙의 자북극 이동 경로가 일치한다 안 한다? 그냥 관측했을 때는 안 하죠. 그냥 관측했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거지, 맞지? 네.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움직여서. 대륙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 자북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 시점에는 하나의 자기상 N극과 S극 한 개씩만 존재해야 된다. 근데 두 개로 분리된 이유는 대륙의 이동 때문이다. 자, 대륙 분포의 변화. 이건 거의 결론 내는 건데 이런 겁니다. 참고로 끊임없이 판 운동 계속 일어나잖아, 맞지? 그 판 위에 실려 있는, 그 판 위에 포함되어 있는 대륙들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지구의 판의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대륙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퍼지는 경우도 있겠죠? 참고로 지난번에 자, 거대한 초대륙 이런 것 이름이 뭐였지? 판게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만들어 또 분리됐잖아, 맞지? 뭐냐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모일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다는 거지. 그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지구 대륙들이 모여서 초대륙 만들기도 하고 이들이 다시 분리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자, 지구의 나이가 얼마일까? 46억. 46억이야. 근데 자, 판게아라는 것은 고생대 말이라 했잖아, 맞지? 해봤자 한 2억, 3억 사이야. 됩니까? 얼마 아니지? 가장 최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판게아도 있고 또는 로디니아도 있습니다. 참고로 로디니아 같은 경우는 더 과거야.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 한 8억에서 한 11억 년 전쯤. 그래서 원래는 판게아가 주로 문제가 잘 나오고 이건 맞는 시점을 말합니다. 판게아가 주로 잘 나오고 현재 로디니아는 잘 안 나와. 근데 최근 들어서 수능 문제에 로디니아를 언급을 조금 해.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가 원래는 한 8억에서 12억 사이 존재했는데 이 숫자가 꼭 알 필요는 없고 고생대 이전이란 것. 여러분 고생대 이전의 시대를 뭐라 부르죠? 선캄브리아 시대를 그래. 그래서 이 로디니아는 선캄브리아 시대 때 있던 대륙. 그리고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형성된 것.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자, 참고로 이거 확인만 할게. 자, 이거 과거의 시대별로 대륙들이 현재 보면 이건 예상도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쭉 나타낸 것. 이게 우리가 봤던 판게아. 자, 보게 되면 여기 이게 과거의 로디니아. 이렇게 분포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지.